네, 안녕하세요. 프랭입니다. 오늘 프랭이가 만난 사람은 아주 바쁘게 활동하고 계신, 최근 들어서 아카데미도 내시면서 더 바쁘게 활동하고 계신 김종률 아카데미의 김종률 원장님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 프랭이가 만난 사람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보셨어요? 예, 예. 아니, 네이버에 딱 뜨는데. 네네. 아니, 재테크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후랭이 TV를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이거 짠 거 아닙니다. 아니, 짠거 아닙니다, 네, 짠 거 진짜. 아니고요. 네. 차라리 김종률 아카데미를 모르지. 네. 저희 후레이가 만난 사람 항상 첫 번째 제가 게스트분들께 드리는 질문은 예. 자기 입으로 자기 자랑, 자기 자랑. 자기 소개하기입니다. 예. 네, 어떤 분이신지 좀 시청자분들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김종률입니다. 강남역 1분 출구 1분 거리 앞에서요. 김종률 아카데미라는 부동산 투자 학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전공은요. 상가 투자 강의와 토지 투자 강의 이 두 개를 제가 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네. 예. 되게 담백하고 겸손하시고. 담백하고 겸손하고. 네, 사실 이분이 내공이 엄청 대단하신 분이시거든요. 네. 돈도 엄청 많이. 아니야. 제가 많이 벌면 됩니까? 수강생을 많이 벌게 네. 그런 사례를 많이 만들어야죠. 네네. 이제 사실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이제 다 각자 주특기가 있으세요. 예, 예, 예. 네, 뭐 대표님은 상가 쪽에 좀 많이. 상가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저는 상가보다 토지 투자를 더 많이 하거든요. 예. 투자는 토지 투자를 더 많이 하고 강의는 이제 토지나 상가나 이제 둘 다 비슷하게 하고 있고 상가로 책을 이제 상가책만 내 가지고 그런데요. 네. 토지책 지금 쓰고 있거든요. 네네. 곧 토지로도 유명해질 겁니다. 저는 사실 상가로 많이 예. 대표님을 접해서 예. 수강생들도 다 상가 때문에 저 수업 들어왔다가 예. 토지도 있네 토지도 듣고 어, 예, 그런 것도 많고 그러면 이제 대표님이 살아오신 길이 살아온 궁금합니다. 길 살아온 길 강남역 1번 출구에 이렇게 아카데미를 내기 예. 전에 여기 월세 비싸죠. 여기 월세 비싸죠. 네 히스토리가 좀 히스토리? 궁금하거든요. 사실 직장인이셨잖아요. 예, 직장인이었죠. 직장인이었고 저는 뭐 돈 욕심이 되게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어릴 때 부산의 반여동이라는 별로 좋은 동네는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반여이동 거기가 교통부 철거민들 수용하려고 만든 동네니까 좋은 동네는 아니고 또 아버지도 뭐 그런 회사에서 노무자로 근무하셨고 그랬죠. 근데 이제 뭐 직장 생활을 하기 전부터 대학을 다니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대학을 다니면서도 이제 집에서 생활비를 보태줄 형편이 안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영어 과외를 같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과외를 해서 번 돈이 1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때 당시로. 와, 영어를 잘하셨군요. 잘하긴 안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그때 생활비를 쓰고 돈이 남잖아요. 100만 원 넘게 보니까. 예. 그때부터 재테크라는 연습이 몸에 재테크라는 게 주식 투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몸에 배 있었고 그리고 참 우연한 기회인데 그 수원의 메탄동 과외집 나와서 길을 건너면 그 당시에 주택은행이 있었어요. 그 주택은행에 가가지고 그냥 금리 제일 높은 적금 뭡니까? 이랬더니 청약저축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금리가 10%였거든요. 그게. 뭣도 모르고 그냥 그걸 가입했는데 23살에 청약저축 가입했는데 그게 29살 때 동탄에 아파트가 뛴 거예요. 그래서 동탄 아파트를 또 팔아서 이래저래 막 그때부터 이제 부동산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고 사실 20대 때는 대학교 때 술 먹기 바쁘거든요. 술 많이 먹었죠. 네. 저는 한 번쯤은 여기서 이야기를 해볼까? 한 번쯤은 그냥 후배들한테 예. 뭐 헬조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방송에서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뭐가 헬조선이냐 우리나라 하면 다 된다. 해조선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한 번쯤 기회가 된다면 후배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TV나 이런 데 가짜 멘토들한테 속지 말고 우리나라는 하면 되니까 요렇게 밟아오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거든요. 저를 아는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지금 녹화하는 시간이 오후 3시 15분인데 제가 술 먹고 집에도 안 들어갔어요. 어제. 날 새 술 먹고요. 쪼그란 데 좀 자다가 지금 나온 건데 생활은 저 완전히 엉망이거든요. 사람들은 제가 엄청 치열하게 살았을 거라 생각하는데 네. 우리가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마라톤을 100m 달리기 하듯이 하면 안 되듯이 네. 부자가 되는 것도 저는 부자가 되는 건 등산의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등산도 역시나 100m 달리기시로 뛰어올라서는 안 됩니다. 그냥 쉬지 않고 꾸준히 하면 되고요. 그러려면 뭐라 그럴까? 제가 굉장히 크게 내가 몇 가지 중에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20대 때 잘했다고 생각하는 중에 하나가 저는 직장을 회사랑 한 5분 거리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늦잠을 자도 회사에 지각하지 않게끔 9시까지 출근인데 8시 반에 일어나도 지각을 안 해요. 회사 5분 거리 그 사당역에 지하방에 살았는데 거기 살면서 술 먹고 놀고 다 했지만 어쨌든 출퇴근 시간이 짧으니까 그 시간만큼은 내가 내 자기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그때 퇴근하고 뭐 이제 센트럴 시티 지하에 있는 영국문고라든지 아니면 숭실대 쪽으로 숭실대 도서관으로 퇴근을 해서 거기서 공부를 하다가 이 숭실대가 재밌는 게 11시에 맞춰요. 도서관 12시인가
10시인가 11시인가? 영풍문고도 그때 문 닫거든요. 그때 집에 와서 뭐 소주 한잔 먹고 자고. 그러니까 어쨌든 술 먹고 뭐 이렇게 풀고 자니까 스트레스가 별로 쌓이진 않았는데 어쨌든 공부한 것들이 계속 그렇게 쌓이니까 네. 그게 큰 힘이 되었죠. 그러면 퇴근하시고 그렇게 부동산 공부를 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알바도 많이 했습니다. 31살 때까지 영어과외 했습니다. 예, 영어과외도 하고 뭐 또 초저녁에 누가 술 먹자 그러면 또 초저녁부터 놀기도 하고 했는데 그래도 대체로 그냥 숭실대 도서관을 가거나 영풍문고를 가서 책을 읽거나 지금 보면 재테크 투자책 이런 거 많이 나와 있는데 예. 재테크 책 이런 것들을 굳이 사서 볼 필요가 없어요. 뭐 이를테면 뭐 3시간 배워 뭐 30년 써먹는 무슨 책 그런 거 있잖아요. 안 사봐도 돼. 그 서점에 서서 이렇게 쭉 읽어보면 됩니다. 사서 보고 줄 치면서 읽어야 되는 거는 이 상가 투자서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는 사서 읽어야 되고. 예. 네. 그래서 그때 있던 그 당시에 그 한국의 부자들 이런 책들 있잖아요. 그런 책 같은 경우는 어차피 두 번 읽은 책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풍문고로 퇴근해서 서서 그냥 쭉 읽어버리면 되니까 내가 읽은 페이지를 살짝 접어가지고요. 책을 말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날 찾아서 읽으면 되니까. 예. 또 가서 또. 예. 서서 읽으면 집중도 잘 되고 뭐 좀 뭐랄까 딴짓은 안 하죠. 지금처럼 스마트폰 있을 때도 아니니까 딴짓 안 하고 그냥 오로지 책만 보다가 나가라 그러면 듣고 나가고 뭐 이래 됐었거든요. 그랬던 것들이 마인드에서부터 많이 길러지고 저 처음에 서울 올라왔을 때 엄청 사회에 대한 불만이 많았어요. 지금 후배들이 20대에 저와 비슷한 시기를 지내는 후배들이 헬조선 하는 게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저도 그 사당역 지하방 왔을 때 그게 굉장히 좁은 집이었고 화장실을 내 집에서 공동 화장실 썼거든요. 그러니까 똥 싸면 물 떠서 부어야 돼요. 그런 데 살았는데 그 집 전세가 2천 하는 거예요. 돈을 아껴야 되니까 절대로 월세는 살 수 없었고 그때 제가 그건 이제 2천만 원 돈이 없었는데 그때 제가 세상에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 정도로 했던 게 부산에 우리 집을 팔면 2,500만 원 하는데 쉬우니까 비는 썩은 빌라가 2천만 원 하네. 그래도 그때 주인집 아주머니를 잘 만난 게 집 사서 온 분이었거든요. 얼마 사셨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최근에 사신 분이었죠. 얼마에 샀냐니까 총각 여기가 평당 1,000만 원 해 이러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거. 부산에 우리 집을 팔면 2,500만 원인데 이거 2평 반 사는 거잖아요. 야, 이 세상이 이래서 되겠냐. 세상이 뒤집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주인집을 잘 만난 게 주인집 아주머니가 항상 절약해라 뭐 해라. 항상 아껴라. 그 집에 거주자 우선 주차를 하나를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차 한 대 대고 제가 외근이 많으니까 차가 필요하거든요. 제 마티즈를 앞에 놓고 뒤에 주인집 아반떼를 놓고 그러니까 주차 한 대만 가지고 둘이서 같이 쓰고 막 이랬는데 돈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아주머니가 자기가 결혼해가지고 처음에 신혼살림 할 때부터 아끼고 모으고 해서 왔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 아주머니를 제가 질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아주머니가 지금 집 한 칸 저렇게 마련했는데 그게 땅이 60평이었기 때문에 그때 2002년도 이야기입니다. 6억에 방배동 451-32번지 번지가 기억나네. 예, 다솜놀이방 건물 이제 상가 그 주택 그게 이제 평당 1,000만 원을 사서 올 때 은행 융자를 포함해가지고 세입자 전세 보증금을 끼고 그래 사신 건데 그러면 저 나이에 저렇게 그 옛날부터 아껴가지고 노력해가지고 집 한 칸 마련한 사람을 두고 세상이 잘못됐다고 할 것이냐 아니면 나도 이제부터라도 정말 열심히 모으고 저축하고 공부하고 투자하고 남들이 직장 다닐 때 직장에서도 나는 앞서 나가고 재테크도 앞서 나간다면 한 3년 하고 또 3년 하고 이러다 보면 나아지지 않겠냐. 저 아주머니만큼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주인 아주머니를 보면서 그걸 느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저도 약간 반골 기질이 있는 게 그 집이 지금 그 땅에 한 평당 한 3천만 원이 한단 말이에요. 우리 부산에 살던 집이 2,500 하던 빌라가 급등을 했어요. 팔고 났는데 2,950에 팔았어. 3천에 팔아서 50만 원 복비 줬어요. 주인집 땅값 오른 거 비하면 훨씬 작게 올랐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지금 후배들이 얼마나 힘들까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지방에서 올라왔더니 이제 지방 집값하고 서울 집값 차는 그때 제가 느꼈던 것보다 더 크게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 아마 그때 제가 느꼈던 좌절감보다 더 크게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까. 헬 조슨이라고 할 만하다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답은 부모가 가난하면 세상을 탓할 게 아니라 부모가 가난하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남들 하는 것보다 직장 생활도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재테크 공부도 하고 투자 공부도 해서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등산이라 그랬잖아요. 뛰어서 올라갈 생각하지 말고 꾸준히 걸어 올라가면 어느새 많이 올라가 있어요. 꼭대기 있는 사람 자꾸 부러워하면 안 돼요. 조금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저 밑에 저 위치였지. 나 이만큼 올랐구나.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꾸 다독여주고 그래야 등 꼭대기까지 올라갈 힘이 생기지. 꼭대기 있는 사람 부러워하면 평생 못 올라갑니다. 평생 질투나서 안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할 수 있다. 대충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장을 다니시면서 부동산 공부를 하셨는데 예, 그렇죠. 뭐 주식도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떻게 부동산을 그렇게 파게 주식 투자도 많이 했죠. 그때 제가 2003년 넘어갈 때까지 갖고 있던 주식이 대상, 뭐 동양메이저, 상광유리, 현대자동차 뭐 등등등 동양증권도 했었구나. 그런 거 기억이 나는데 주식 투자를 하다가 이게 한 5천만 원쯤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네. 이게 신경이 쓰여가지고요. 일을 못 하겠는 거예요. 올라갈 때 예. 내려갈 때 거기다가 이제 제가 29살 때잖아요. 29살 때 동탄에 아파트를 딱 분양받으면서 2005년도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식했던 돈하고 그때도 제가 지하방 살고 있었거든요. 예. 그때 주식했던 돈하고 동탄에 아파트 하면서 이걸 받아서 받는 피하고 이 섞으니까 이 제법 돈이 되더라고. 그 이제 제가 또 내 자랑인데 잘한 게 그때 저는 그 돈을 가지고 그때 차 못 탔냐면요. 아버지가 제 장애인이거든요. 몸이 좀 불편하셔가지고 LPG 차를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네. 아버지 명의로 개인 택시 하던 거 한 40만 넘게 뛴 거 있잖아요. 네. 그거 120만 원 주고 레간자, 레간자. 스틱 그것도 네네. 그거 이제 그 차 타고 다닐 텐데 차 안 바꾸고요. 지하방에서 안 옮기고요. 그걸로 계속 재테크를 했어요. 투자를 했어요. 그게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방배동에 뭐 재건축 빌라도 사고 막 이랬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할 때 미천이 될 것 같고. 그럼 그 첫 투자가 30대이신가요? 예, 29, 29, 30 그때죠. 예, 오래됐죠. 예, 그때부터 했습니다. 이게 제가 재건축 재개발도 좋은 투자인데 이 출렁이는 한번 겪어봐가지고 무서운 거예요. 제가 리스크가 내가 아닌 다른데 외부의 리스크가 너무 많다는 것도 많이 느꼈고 아무튼 그때 그걸 참 잘한 것 같아요. 차 바꾸거나 그때 부동산에 내 기억이 나는 게 재건축 빌라 보러 다니고 막 하다 보니까 그 부동산 아저씨한테 어쩌다가 제 살던 지하방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부동산 사장님한테 사장님 요 지하 요 앞에 뭐 철문 열고 들어가면 요 지하방 요게 내 사는 데라고 그랬죠. 그 아저씨가 대뜸하는 말을 아니 요 옆에 이런데 오피스텔 전세 7천이면 좋은데 사는데 왜 여기 사냐고 막 그런 거예요. 내가 엄청 정색을 하면서 아니 지금 있는 돈을 굴려야지 그 전셋집 이런 거 깔고 있으면 안 되죠 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 한 거 사실은 까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빌라를 샀다가 나중에 대팔 때 다시 그 부동산을 가게 됐는데 그 부동산 사장님이 3년이 지났는데 제 얼굴이랑 그때 그렇게 말한 걸 기억하더라고요. 그 말 해줘가지고 내 그 말 했었구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돈 생기면 먼저 폼난 데 쓰려고 그런다고요. 젊은 사람들이 젊을 때.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한 거. 뭐 여친이 그런 데 살고 또 여친이 뭐 이거 없으면 싫어한다고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여자는요 비전이 없는 남자를 싫어하지 가난한 남자를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가난해도 비전이 있으면 여자 좋아해요. 내가 얼마나 젊을 때 여자 관계 복잡해. 상가를 지금 전문적으로 가능하고 계시긴 한데 직장을 사실 그와 관련된 직장을 다니셨어요. 그렇죠.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경영학 전공했는데 2002년 2월에 졸업을 하는데 1월에 취업을 해가지고 유통회사를 들어갔죠. 그 2002년 1월에 유통회사를 들어가서 그해 6월 4일인가 14일인가 6월에 점포개발 부서로 발령이 난 거예요. 점포개발. 예, 그게 어떤 업무냐면 상권 조사하고 상가 매입하고 부실 부동산 매각하고 뭐 이런 업무인데 글로 발령이 나가지고 거의 2002년부터 상가를 공부를 뭐 업이 그거니까 자동방으로 하게 된 거고 경매책을 2003년도에 제가 사봤더라고요. 네. 그때 이제 내 기억이 나는 게 회사 법무팀에서 부동산 경매 권리 분석 이런 강의를 하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드는 데다가 앉아 있는 선배들이 내가 딱 들어봐도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닌데 앉아 있는 선배들이 보니까 하나도 몰라가지고 그냥 약간 법무팀 그 애가 약간 거만하게 가르치는데 약간 우리를 병신 취급하면서 가르치는데 뭐 그걸 쩔쩔매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예 시대를 차라 내가 공부하고 만다. 그때 그래가지고 안효빈 선생님이 썼던 뭐 현대미디어인가 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되게 두꺼운 경매책을 그때 사서 봤더라고요. 몰랐죠 저도 이제 책장 정리하다가 옛날 책 생각나서 보니까 2003년도에 제가 샀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그때부터 회사 일로 부동산 투자나 경매나 이런 것들 배우게 된 거고 그거 말고도 회사 다니면서 경매 공부는 계속 했죠. 회사에서 강제로 시키니까 뭐 한국생산성본부 뭐 고산하 교수님 수업도 듣고 지금은 그런 분 잘 모르시겠는데 그때 이제 2005년도 막 이럴 때는 그런 강의 2005년 6년 회사 일해라고 경매 가르치고 뭐 권리 분석 가르치더니 내 투자를 하는 데서 뭐. 아니 그러면 그렇게 계속 다니시다가 예. 그럼 준비를 하시고 나오신 거예요? 퇴사를 하신 거예요? 예, 그렇죠. 회사 다닐 때 월세를 제가 2011년도에 회사 그만둘 때 GS 리테일이라는 GS25 점포개발을 뭐 하다가 그만뒀는데 그때 그만둘 때 1년간 받는 월세가 이자 내고 나도 8천만 원이 넘었거든요. 그 월급보다 훨씬 많았죠.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막 내일 해도 되겠다 그 생각했는데 그게 좀 실수였어요. 지금 제가 이거 되게 돼지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초돼지는 아니었어요. 지금 초돼지라고요? 네, 지금 완전 똥돼지가 되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자기 관리가 되고 사람이 돈만 갖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친구도 없고 그리고 하는 일이 없으니까 특별히 뭐 아침에 약속 없고 이러니까 술을 먹으면 밤 새도록 먹고요.
그리고 한 2-3시까지 자고 푹 잤잖아요. 다음날 또 술을 먹어도 몸이 받아줘. 여러모로 뭐 관리가 안 되고 이랬는데 지금은 제가 강사라는 직업을 너무 사랑하게 된 게 이건 이 직업은 직업대로 갖고 있고 내 투자도 잘할 수 있는 게 도움되는 직업이고 그리고 이런 직업이 있으니까 약간의 어떤 자기 관리도 좀 되고 친구도 있고 여러모로 좋습니다. 지금 해피합니다. 하여튼 결론이 이상한 쪽 같습니다.